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소연입니다. 주간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그레이트 디스인플레이션의 종료라는 내용인데요. 임금 상승률을 인플레이션이 갉아먹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통화 긴축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밸류 로테이션 지속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왼쪽 도표 1번 보시게 되면요. 미국 핵심 물가 상승률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초록색은 미국의 코어 CPI, 핵심 소비자 물가이고요. 까만색은 코어 PPI, 핵심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지난주에 물가지표가 나왔었는데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모두 둔화가 돼서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소 찜찜하다라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려운데요. 그것은 에너지 식자재를 제외한 핵심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보다 더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왼쪽에서 보고 계시고요. 문제는 지금 겨울철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면서 물가가 단기간에 잡힐 가능성이 안 보인다라는 부분입니다. 중국은 주말에도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제로 코로나 정책에도 불구하고 산발적 지역 감염으로 공장 가동 중단 사례가 많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백신 미접종 어린이 감염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 아이들이 코로나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인데 치료제가 보급되고 있으니까 코로나 자체는 아마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망가져버린 공급망을 재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실질 임금을 갉아먹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발표됐었는데 4.7%였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가 7%나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가계 생활비 부담은 더 커져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4.7% 오르긴 했지만 핵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5%였기 때문에 이 핵심 물가 자체도 커버를 못하는 임금 상승률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연준 부의장에 임명됐었던 블레이너드는 바이든의 복심이다라고 유명한 인사인데 이 사람이 인준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2%까지 떨어뜨리는 게 목표다. 전국의 노동자들이 하나같이 계산서, 영수증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매파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연도 11월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편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요. 2011년, 2015년, 2018년이 경기 선행지수 하강기에 통화 긴축을 단행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주식시장이 모두 상당한 변동성을 겪었었는데 올해가 사실상 비슷한 케이스라서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몇 가지 차트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오른쪽은 그레이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제가 차트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초록색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이고요. 그리고 까만색은 미국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인데요. 최근 10년간은 임금이 물가보다 더 많이 오르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레이트 디스인플레이션, 컨슈머 붐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게 유지가 되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크게 상승을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런 10년간의 상황이 뒤바뀌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다 보니까 실질 임금이 사실상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경우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른쪽 아래 도표 3번을 보시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1970년대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1차 오일 쇼크인 1973년이 중간에 박스이고요. 그리고 1978년 2차 오일 쇼크가 오른쪽 박스인데 73년도의 경우에 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니까 공교롭게도 S&P 500 지수의 전년 동월비 상승률도 똑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소비자들의 구매력 하락이 기업들의 이윤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2차 오일 쇼크 때는요, 실질 임금이 더 크게 감소를 했는데도 주식은 안 빠졌습니다. 오히려 S&P 500 점진적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이거는 일단 1차 오일 쇼크 때 학습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연준 의장이 매파로 유명한 폴 볼커로 바뀌면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적극 대처하면서 잡아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2021년은 어떤 해냐라고 보면 2차보다는 1차 오일 쇼크 당시와 좀 비슷해 보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작년만 해도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거다라는 견해가 대체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구조적인 부분이 많더라라는 내용이 이제야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테이퍼링이 마무리되고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3월 봄바람이 불 때까지는 변동성에 유의하자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기간에는 밸류 로테이션이 굉장히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왼쪽 아래 미국 스마트 베타 팩터별 상대 강도입니다. 지난주에도 보내드렸던 차트인데요. 진한 초록색이 모멘텀, 성장주이고 진한 회색, 제일 위쪽에 보고 계시죠? 밸류가 지금 굉장히 강한 강도로 올라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지수는 좀 밀리더라도 이런 밸류 로테이션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온건한 흐름들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차트 톡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